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위 테마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엔터입니다. 사실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누가 굳이 관세와 관련된 섹터를 쉬이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쪽에서 좀 더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엔터가 강합니다. 일단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해제라는 키워드가 좀 붙기도 했고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중국 CCTV에서 올 하반기에 K-팝 아이돌들 대거 초청해서 중국이랑 한국이랑 같이 합작 공연을 기획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BTS랑 세븐틴, 엑소 같은 좀 최정상 아이돌 한 10여 개 정도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도 있어서 이 부분도 아마 같이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열어볼게요. 원전이랑 전력 설비, 전선 제가 같이 좀 묶어놨는데 사실 이쪽은 크게 보면 AI랑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키워드겠죠. 일단 원전은 개별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5월 7일에 체코 관련해서 본계약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두산에너빌리티 가장 대장주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일단 안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하기는 했고요. 전력 설비랑 전선은 여전히 이제 AI로 연결을 좀 지어본다면 기업들에서 이제 캐펙스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많이 맞춰져 있었을 텐데 메타, 아마존, 애플 이제 다 발표를 했을 때 AI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를 좀 유지하거나 조금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방전 관련해서 전력 쪽이 조금 쉬어간 경향이 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달려줄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이렇게 세 가지 열어봤는데 어느 쪽부터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엔터주를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하이브 그리고 SM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었고 지금 JIP와 YG엔터테인먼트의 이 실적 추정치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증권사 전망치들은 실적 전망치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3거래일간 이 엔터주의 수급이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의 영향도를 보면 지난 4분기에 일단 낮아졌던 그런 실적 눈높이가 막상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장 전망치를 좀 웃돈. 그래서 개별적인 데이터를 보니 공연 수익 그리고 여기 관련된 앨범 판매량들에 관련된 실적 기여가 좀 크게 좀 나타내줬었고 이번 1분기에 관련된 영향들은 신보 앨범이 발매가 좀 저조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계절적인 비수기, 활동 공백기에서 성과가 좀 있었다는 부분인데 근데 세부 데이터를 보면 1분기에 활동했던 어떤 주력 아티스트들에 대한 앨범 판매량들이 뭐 SM 기준에서 한 100만 장을 좀 돌파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을 보면 크게 실적이 좀 우려스러운 그런 영향도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가 좀 더 이제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력 아티스트들의 이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여기 더해서 해외 투어 일정이 이제 2분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대 엔터사들의 개별적인 어떤 일정들이 좀 다르게 좀 반영은 좀 되겠지만 이제 2분기를 좀 시점으로 해서 이제 하이브 SM이 본격적인 어떤 공연 그리고 JYP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슈퍼 IP의 귀환이라고 불리우는 뭐 BTS 그다음에 블랙핑크의 이제 완전체 활동 이런 부분들이 가는데 추가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재차 수급의 어떤 기대감 여기서 단순한 기대감보다 실적의 개선 내지는 확장 관점에서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여기도 해서 뭐 우리가 이전에도 좀 엔터주 한번 말씀드렸을 때 네. 지금 한한령 뭐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좀 인정한 바는 없었다라고 좀 언급을 그렇죠. 했는데 이게 중국 진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보면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의 외형 성장 관점에서도 긍정적인데 만약에 중국이라는 시장이 다시금 좀 열리게 된다면 추가적인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업사이드 관점, 즉 상승 여력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 기대감을 좀 더 반영시킬 수 있다라고 좀 언급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되는 흐름들인데 최근에 뭐 8인조 보이그룹이죠. 이펙스가 중국에 이번 달에 이제 단독 공연을 네. 좀 한데 뭐 규모는 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행보들 보면 뭐 SM이 NCT 위시가 뭐 광주에서 쇼케이스를 최근에 좀 개최를 했었고요. 디어유가 2분기 텐센트 뮤직의 앱 서비스를 좀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나와서 오늘 뭐 CCTV에서도 마찬가지로 네네. 대규모 콘서트를 합작해서 좀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시장에 관련된 공연 기획 허가들이 재차 더 늘어나게 된다면
과거의 엔터주의 초호황기에 좀 맞물리는 그런 기대감들이 재차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엔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보다 하반기에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대표님 기사 보니까 이제 한알령이 사실상 해제가 됐다라는 이게 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시장은 보통 이제 기대감 그리고 네. 꿈을 먹고 사는데 사실상 해제가 됐다라는 건 우리가 그동안 해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기대감에 올랐었던 건데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을 담았던 모멘텀은 좀 끝이 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사실 엔터주가 작년 이 3분기부터 강한 수급적인 어떤 유입이 됐던 부분들이 상반기까지 굉장히 좀 저조했던 실적이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공연 매출도 좋았고 해외 투어 성과가 실적으로 좀 많이 반영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좀 커졌습니다. 그런데 2023에서 2024년도 넘어가는 이 구간이 사실 주력 아티스트들에 대한 활동 공백기가 좀 있었고 일부 군입대라든가 완전체 활동이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엔터주들에 대한 이 수급이 좀 정체되는 그런 부분들이 올해 완전체 활동에 관련된 기대감 내지는 해외 투어 확대에 관련된 실적 기대감들이 재차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게 된 배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시장이 과거처럼 열리게 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실적의 기여 효과는 더 크게 좀 나타난다는 것이죠. 현재는 뭐 북미라든가 뭐 중남미,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에 관련된 이 팬덤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규모 시장인 중국에서가 과거처럼 좀 개화를 좀 시작한다면 엔터주의 경우에는 뭐 초호황기에 좀 근접한 실적을 좀 반영시킬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과거에 한류 열풍을 좀 주도했던 엔터사들로 좀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SM이라든가 DOU가 단기적으로는 좀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좀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이제 BTS에 관련된 팬덤 영향도 있지만 네.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SM이 중국 시장의 그렇죠. 강점을 좀 갖고 있는 점, 이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코멘트를 좀 주셨고요. 중국 모멘텀이 끼어 있다면 당연히 중국인 멤버들이 많이 있는 SM이나 DOU 관련 좀 종목들도 같이 보자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이제 오늘 휴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언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동안 국장이 좀 잘 버텨줬었는데 쉬는 날이 많다 보니까 수급도 진짜 잠깐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요. 지금 시장 안에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점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오래 가져가 봐도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담아야 될지 오늘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요. 네, 전통적으로 대선 전에 중소형주의 위주로 단기적인 수급이 재차 좀 유입되고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면 중대형주로 수급이 좀 이전되는 효과들을 좀 보였거든요. 현재의 경우에는 뭐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전반적인 투시 억제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이 대선 전국에 관련된 중소형주 위주의 자금 쏠림이 가장 큰 수급에 영향이 좀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주도주인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는 재차 뭐 개진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오늘도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인 어떤 이 실적 기저 효과가 1분기를 좀 저점으로 했기 때문에 2분기 이후의 실적 개선 부분들 특히나 뭐 모건 스탠리가 다소 좀 부정적인 어떤 리포트를 좀 발간을 했지만 이 부분은 전반적인 업종에 관련된 뷰보다는 상호 관세가 현실화가 된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됐을 때를 좀 전제로 했던 점을 참고한다면 투자 전략 관점에서 뭐 반도체주의 경우에는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네. 보겠습니다. 대선 전에는 중소형주 단의 수급이 싹 몰렸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중대형으로 옮겨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주도주의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0.9%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확정 시정 나온 거 봤을 때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에 대비해서 확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서 아마 실망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55,000원 선은 좀 지켜주면서 시장 안에서 이 정도 가격은 합의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 55,100원 선에서 오늘 거래되고 있고요. 휴일 앞두고 개장 분위기 함께 점검해봤습니다.